안녕하세요. 정치를 쉽게 풉니다. 정치의 10단. 최혜병 사망 사건은 윤석열의 무덤이 될 것입니다. 임성근 사단장이 최혜병을 죽음으로 내모는 수중수색 지시를 했고, 그런 임성근을 빼주려고 윤석열이 경로하면서 박대령의 수사 결과를 뒤집는 지시를 했다는 것이 연일 명백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북 송금 사건은 검찰의 무덤이 될 것입니다.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 북한에 왜 송금을 했는지에 대한 목적이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국정원 비밀 문건이 공개되었기 때문입니다. 진술로만 이루어진 검찰의 논리가 이 문건으로 박살나고 있기 때문에 그 논리를 만들어낸 그 수법, 조작, 회유, 겁박 등이 입증되는 것이고, 검찰은 수사권을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좋아요 부탁드리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까지 눌러주세요. 자, 이 사건은 김성태가 북한과 다이렉트로 짜고 치면서 돈을 벌려고 했다는 민주당의 주장과 김성태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돈을 벌려고 했다는 검찰의 주장이 맞부딪히고 있습니다. 직접이냐 간접이냐, 이게 이 사건의 본질입니다. 당구로 치면 직접 맞출 수가 있는데 굳이 쿠션 때려가며 쳤겠냐는 겁니다. 더욱이 쌍방울 김성태가 대북 사업을 추진했을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상황은 이러했습니다. 2019년도에는 이재명 도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 2심 판결이 나와요. 2019년 9월에 2심에서 벌금 300만 원 받고 당선 무효형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국정원 보고서에 그 당시 국정원이 경기도 직원들을 또 탐문해가지고 적은 보고서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때는 2심 결과가 대법원에서 뒤집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의 정치적 생명이 거의 끝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실 지금 이재명 대표도 그 얘기를 계속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건 본인의 주장뿐만이 아니고 국정원 보고서 안에 그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정치적 생명이 위태로운 이재명의 방북을 위해서 800만 달러라는 큰 돈을 대납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잘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번 양보해서 김성태의 양수 겸장이라고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과 다이렉트하게 짜고 치면서 주가 조작 등으로 돈을 벌면서도 다른 한쪽으로는 이재명을 위하는 척을 하면서 정부의 지원을 받을 명분을 만들면서 갔다는 거죠. 하지만 2018년, 2019년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들여다본 국정원의 문건, 그 문건을 들여다본 뉴스타파 봉지욱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김성태의 목적은 주가 조작, 즉 남북경협 테마주 만들기였지 이재명 방북이 아니었다. 이재명 방북이라는 단어는 이 문건에 등장하지 않는다. 더욱이 김성태의 목적을 알아본 당시 국정원도 그 경기도청 직원들을 탐문했었는데 이재명 방북 관련 내용은 일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혹자는 이건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 자료이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다고들 주장합니다. 아니, 그럼 2023년 검찰이 이재명 방북이라고 주장할 줄 알고 2020년 국정원이 2018년, 2019년도에 일어난 사건을 미리 왜곡해서 적어놨다는 겁니까? 이렇게 시계열적으로 봐도 이 문건은 너무나 객관적인 정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국정원 문건에 이재명 방북 대납을 입증하는 내용들이 하나라도 있었다면 검찰이 그 내용을 언론에 이미 흘렸을 겁니다. 검찰이 그동안 흘리지 않았다는 것은 이 문건이 검찰에게는 불편한 진실이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최근 뉴스타파 봉지욱 기자는 국정원 문건 관련 4번째 기사를 올렸습니다. 자, 이것은 김성태가 다이렉트하게 대북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정원과 통일부까지 속였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국정원과 통일부에도 보고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북한에 돈을 건넬 만큼 김성태는 다이렉트한 사업 추진에 매진했었다는 겁니다. 그게 쌍방울 비공개 문건에서도 동시에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김성태의 다이렉트한 그 루트가 뭐였냐를 짚어봐야 합니다. 쉽게 말해 쥐가 뭔데 뭘 믿고 미국의 대북 제재를 뚫고 국정원과 통일부까지 속여가면서 북한에 돈 줄 만큼 눈가리가 돌아갔었냐는 겁니다. 당시 2018년도 분위기는 남북 정상이 만나고 미북 정상이 만나서 남북 경협에 대한 희망이 폭발하고 모든 지자체들과 사업체들이 남북 경협을 추진하고 싶어서 난리가 났을 때였습니다. 당시 이재명의 경기도도 이화영 평화부지사를 통해서 남북 경협 사업을 추진합니다. 같은 시기 쌍방울 김성태도 움직이죠. 그런데 이들은 모두 안부수라는 인물을 통해서 그것을 추진하게 됩니다.
안부수가 키맨이었던 거죠. 자, 안부수는 안중근 의사의 후손으로 일제강점기 시절 강제동원 희생자의 유해 발굴을 해오면서 북한에게도 호감을 샀고 옥류관이라는 평양냉면 사업권까지 따냅니다. 게다가 안부수가 트럼프와 만난 김성애라는 최고위급 북한 인사까지 만나고 오니까 국정원도 안부수를 주목하고 김성애 관련 정보를 캐내기 위해서 그를 협조자로 지정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경기도도 김성태의 쌍방울도 국정원도 모두 안보수를 통해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안보수가 쌍방울과 후원 계약을 맺고 김성태가 남북경협 테마주로 만들고 싶어하는 그 나노스의 이사직에 오르고 쌍방울로부터 사무실까지 제공받습니다. 이후 김성태와 안보수는 통일부와 국정원에 신고하지 않고 수차례 방북을 하면서 테마주를 만들어 나눠 먹자는 주가 조작 시도와 구체적인 돈 전달 방식 등을 김성애의 부하인 이호남과 협상합니다. 그렇게 독자적인 행동을 감행하자 국정원은 안부수와의 협조 관계를 종결시켜야 한다고 보고한 게 바로 이 국정원 문건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쌍방울 김성태 입장에서는 북한의 수뇌부를 직접 움직일 수 있는 이 안부수만 잡으면 다이렉트하게 자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이런 가운데 오늘 김성태의 목적이 더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유탐사는 쌍방울 관계자들의 단톡방 대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성태는 자신의 회사인 나노스가 대북 경협주로 주목을 받으면서 주가가 2배 이상 뛰면서 1천억 정도의 이득을 받는데 당시 쌍방울 관계자들이 그 호재들을 네이버 등에 활성화시키며 주가 부양을 위한 활동을 했었다는 겁니다. 오늘도 N 활성화 부탁요. 그게 뭐야? 나노스 댓글요. 댓글이란 말 쓰지 맙시다. 나노스 부양글. 오케이용. 김성태 회장님이 이거 세게 홍보하래요. 최대한 장중에 쏘라고 하십니다. 자, 이렇게 김성태는 당시 주가 조작, 좋게 말해 주가 부양의 혈안이 되었지만 검찰은 주가 조작 혐의로 김성태를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김성태의 목적은 주가 조작이었다는 국정원 문건이 등장했고 이렇게 쌍방울 관계자들의 주가 조작 온라인 활동이 드러나면서 검찰은 김성태의 주가 조작을 눈 감아줬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결국 김성태는 주가 조작 혐의로 기소당하지 않아서 좋고 검찰은 이재명 방북으로 몰아갈 수 있어 좋은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상황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뉴스타파는 국정원 문건의 새로운 부분을 공개했습니다. 쌍방울은 정주영 회장의 소떼 방북처럼 자신의 쌍방울 레이 등을 대량 지원하는 상징적인 이벤트를 원했다. 하지만 북측은 은밀한 지원을 요구하면서 이를 거절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쌍방울 계열사들이 하고 있는 태양광 사업, 크레인과 같은 특수 자동차 제공 등을 추진했었다는 거죠. 즉 김성태는 자신의 회사를 남북 경협 테마주로 만들어서 북한과 나눠먹는 것을 넘어서 정주영 회장이 되고 싶었던 것이고 쌍방울을 금강산 관광 사업을 하고 있는 현대 아산으로 만들고 싶었던 겁니다. 이러한 원대한 꿈을 다이렉트하게 이루고 싶었는데 검찰은 김성태의 약점, 주가 조작, 방북 등을 쥐고 흔들었고 김성태는 이재명 때문에 돈 줬어요 라고 진술을 바꾸고 가명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덩달아 함께 김성태와 불법적인 방북을 감행했던 안부수 역시 작년부터 진술이 바뀌고 있습니다. 모든 건 이재명 방북을 위해서였고 그게 국정원과도 공유되었다고 법정 증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검찰은 이 안부수의 증언을 근거로 국정원을 압수해서 이 문건을 확보했던 것이고 이 문건을 작성한 국정원 블랙 요원을 법정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국정원 요원은 이재명 방북은 금시초문이고 문건 내용은 틀림이 없다라는 취지의 증언을 합니다. 그래서 검찰은 이 문건 내용을 언론에 흘리지 않으며 사실상 덮고 있었는데 뉴스타파 봉지욱 기자가 폭로하자 난리가 난 상황입니다. 이게 이재명 대북 송금 사건의 실체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동차 보험을 들 때 우리는 다이렉트로 합니다. 조금 귀찮아도 많은 이득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런 상식을 깨고 이재명을 통해서 애써 굳이 간접적으로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직접 할 수 있는 루트가 있는데 뭐더러 남 좋은 일 시키면서 합니까? 검찰은 이 상식과 싸워야 합니다. 국정원 문건이라는 객관적인 물증과 국정원 요원의 법정 증언 그리고 무엇보다 다이렉트로 하지 뭐더러
라는 상식을 뒤집어야 합니다. 때문에 이 대북 송금 사건은 검찰의 무덤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이 국정원 문건을 들췄던 것은 바로 검찰 자신이었습니다. 쥐가 지 무덤을 스스로 팠다. 맞았습니다.